안녕하세요. 2026년 금보다 은. 네, 오늘 좀 도발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다들 금 가격에만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은이 조용히 엄청난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용 컨텐츠라는 점 먼저 분명히 할게요.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왜 사람들은 은을 두고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 부를까요? 이 별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은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별명 뒤에는요, 은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4가지 핵심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가장 알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가지죠. 첫째, 뭐니 해도 가격. 금보다 훨씬 싸니까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요. 둘째, 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이게 공격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실생활에서 화폐로 쓰였다는 친숙함도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금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이중적인 성격. 이게 바로 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은의 가치를 움직이는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은 말이죠.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2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은을 심장이 2개인 자산이라고 봐요. 한쪽 심장은 첨단 산업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실용성이라는 엔진이고요. 다른 한쪽 심장은 시장의 흐름을 타는 야성을 가진 아주 공격적인 투자 자산으로서의 엔진이죠. 뭐랄까, 팀의 안정적인 수비수랑 폭발적인 공격수를 동시에 데리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 산업용 엔진이요, 2026년을 향해서 정말 무섭게 가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AI 혁명,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 은을 달라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금한테는 없는 오직 은만이 가진 아주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은은 한 번 쓰면 그냥 소비돼서 사라져버리니까 공급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죠. 자, 이렇게 강력한 산업 수요가 은의 한쪽 엔진을 돌리고 있다면 과연 이게 실제 수익률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잠재력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은 비율이라는 겁니다. 골드 투 실버 레이쇼라고 하죠. 아주 간단해요. 금 한 덩이를 사려면 은이 몇 덩이나 필요한가? 바로 그 숫자입니다. 이 비율은 아주 오랫동안 이 두 금속의 상대적인 가치를 재는 역사적인 잣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 위로 뾰족하게 솟은 지점들 있죠. 저게 바로 금에 비해 은의 가치가 가장 낮았던, 그러니까 비율이 최고점을 찍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저 시점들 이후에 은 가격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시작되곤 했어요. 마치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향해 보내는 신호 같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금은 비율이 무려 92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25년 평균치보다 40%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패턴에 비춰보면 지금 은의 가치가 금에 비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뜸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냥 은을 사서 쭉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금, 은 비율이 높을 때, 즉 은이 저평가됐을 때를 노려서 투자하는 전략이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거의 4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다고 해요. 은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은은 상승장에서 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여줄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유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작은 컵에 폭포수를 붓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 시장의 덩치가 금 시장에 비하면 아주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 거대한 금 시장에서 아주 조금의 자금만 은이 싸네? 하고 은시장으로 흘러 들어와도 은 가격은 마치 작은 컵에 물이 넘치듯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은이 금보다 막 2배, 3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은을 주목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점들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진짜 실버바나 은화를 직접 사는 실물 투자가 있고요. 은행 통장을 이용하는 실버뱅킹, 그리고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실물 은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고요. ETF나 실버뱅킹으로 수익이 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실물 은은 부피가 커서 어디다 안전하게 보관할지도 고민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그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의 동전 뒷면은 바로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올라갈 땐 화끈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땐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이 점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석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 그리고 금융시장의 날카로운 공격수, 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은의 가치는 과연 2026년을 향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